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역경과 고난, 제한을 나타내는 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성은 29.5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요. 2년 반마다 별자리를 바꿔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한 토성이 2025년 5월 25일에 양자리에 입궁을 했는데요. 2028년 4월까지 양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토성의 역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5월부터 9월까지는 앞으로 3년간의 흐름이 어떨지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양자리는 12별자리 중에서 첫 번째, 봄을 알리는 전사, 즉 시작의 에너지입니다. 아이처럼 순수하고 대담하고 또 앞만 보고 달리는 에너지입니다. 지배행성이 화성이라서 전쟁과 충돌, 또 열정과 행동을 상징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별자리에 토성이 입궁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성은 정반대의 에너지입니다. 인내하고 또 구조, 책임, 시간, 제한, 두려움, 현실을 의미합니다. 마치 엄격한 선생님과 같은 느낌이죠. 이 둘이 만나면 내 감정은 지금 무엇인가 바로 하고 싶은데 토성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기다려야 된다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또 나는 지금 당장 행동하고 싶은데 토성은 천천히 계획대로 하라고 제지합니다. 여러분은 이 양자리 토성의 기간 동안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시작하려 하는가? 또 그 시작은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내 안에 충동과 두려움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점성술은 사이클과 패턴이라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본다면 앞으로 있을 일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양자리에 토성이 입궁했던 시기는 1967년부터 1969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요. 그에 반대하는 시위와 학생운동이 활발했습니다. 미국 내 시위가 있었고 젊은 세대의 분노가 표출되었습니다. 닉슨이 전쟁 반대를 내세워서 당선이 되기도 했지요. 사회가 과연 이 방향이 옳은가를 토성적으로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또 양자리에 토성이 입궁했던 시기는 1996년부터 1999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외환위기가 있었고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IT 벤처 창업붐이 있었고요. 꿈과 현실 사이에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요. 누군가가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을 했다면요. 처음엔 이건 내 길이야 라고 용기 있게 시작을 했는데 현실적인 준비 부족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구조, 책임감이 꼭 필요합니다. 토성의 영향으로 계획과 구조, 책임감이 없으면 오래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이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관계를 정리하고 내 자신의 욕구에 집중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토성의 영향으로 진짜 나로 살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 동안 우리는 용기 있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되 현실적인 책임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별자리 운세는 여러분의 상승궁과 그리고 태양 별자리를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양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이 시기에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시기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토성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으로 내가 세상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 자신을 표현하는데 좀 위축되거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내 자신에 대한 혹독한 평가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양자리는 행동력과 리더십을 나타내는 별자리인데 토성은 의무와 지속성, 현실적인 판단의 에너지라서 두 에너지가 함께한다면 느리지만 단단한 리더십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표현이 좀 막히고 행동력이 늦을 수도 있지만 한번 성장하면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고요.
이 시기에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혹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너무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진정한 리더십을 연습하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1하우스는 신체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이나 체력 단련이 토성 에너지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황소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인데요. 내 태양이 황소자리이거나 아니면 황소자리 상승궁이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황소자리 분들은 태양이 여러분의 12번째 하우스를 지나게 되는데요. 토성이 12하우스를 지날 때는 내 인생의 무대 뒤에서 중요한 정리와 준비가 일어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감정이나 또 오래된 상처, 무의식적인 패턴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자리의 에너지가 더해지면 여러분은 자기 주도성과 또 내 내면의 용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억눌려 왔던 분노나 또 내 안의 두려움, 혼자만의 고통을 좀 직면하고 또 정리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면의 힘을 기르는 일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내 무의식 속에 어떤 두려움이나 분노가 있었다면 의식적으로 치유하고자 노력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명상이나 글쓰기, 조용한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갑자기 올라올 수도 있는데요. 이 시기는 잠시 멈추고 내 자신을 다듬는 시간이고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해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아주 깊고 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시기가 끝나고 토성이 여러분의 1하우스에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 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를 위한 준비 기간일 수 있습니다. 점성술은 사이클과 패턴이라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그때도 양자리에 토성이 입궁을 했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다음은 쌍둥이 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쌍둥이 자리 태양이나 쌍둥이 자리 상승궁이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은 토성이 여러분의 11하우스에 입궁을 하는데요. 11하우스는 친구나 커뮤니티, 네트워크, 희망이나 바램, 내 미래 목표를 나타내는 하우스인데요. 이렇게 토성이 여러분의 11하우스를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회적인 역할 또는 장기적인 내 꿈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시작됩니다. 양자리는 좀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에너지라서 여러분이 진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많은 관계 중에서 진짜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장기적으로 원하는 미래가 있었다면 그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또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커뮤니티나 팀에서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요. 또 오래 준비해온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다든지 또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듯 하고요. 너무 보여주기 위한 인맥보다는 좀 진정성 있는 연결을 중요시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토성이 좀 어려운 행성이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실망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기존 친구들과 거리감이 생긴다거나 또 혼자라는 느낌이 강해질 수도 있고요. 또 미래가 불확실해 보인다거나 목표에 좀 회의감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나 혼자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시기는 내가 누구와 또 무엇을 위해 연결되는가를 진지하게 묻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외적인 네트워크보다 진짜 동료의식이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단순한 사회활동가가 아닌 비전을 품은 리더로 성장 중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외롭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은 미래를 위한
내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훈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그 시기에도 토성이 양자리에 입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그 시기를 기억하실 수 있다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이켜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계자리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태양이 계자리이거나 아니면 상승궁이 계자리이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토성은 여러분의 10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매우 강렬한 에너지를 지닌 위치일 수 있습니다. 이 10하우스는 여러분의 커리어, 사회적인 위치, 명예와 성취, 아버지 또는 권위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네, 리더로서의 책임감이라든지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인생 여정을 상징할 수 있어요. 스스로 내 분야를 개척을 한다거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상사의 지시보다는 좀 스스로 판단하고 주도하는 스타일일 수 있는데요. 말보다는 좀 행동으로 보여주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느리게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엔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좀 도전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성공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좀 강박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상사나 아버지 또는 권위 있는 사람과의 긴장이 느껴진다든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표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겠고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요. 진짜 원하는 직업이나 방향이 좀 명확해질 수도 있고요. 팀이나 조직에서 좀 책임 있는 위치를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느리지만 견고하게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까지의 경로를 정리하고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상사나 동료, 시스템과의 갈등이나 책임이 너무 과중되는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좀 늦게 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 시기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또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일 수 있는데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결과뿐 아니라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내 자신에게 묻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에 쌓게 되는 신뢰와 경험은 앞으로 10년간 여러분의 기반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좀 더 방향과 풀이가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그때도 토성이 양자리에 입궁을 했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다음은 사자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인데요. 사자자리 태양이나 사자자리 상승궁이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자자리 분들에겐 그다지 어려운 트랜짓이 아닐 수 있는데요. 같은 불사인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토성이 여러분의 9하우스에 입궁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 여러분은 인생에 대한 믿음이나 체계, 또 철학, 내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내 신념이나 종교, 가치관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학문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학원에 들어간다든지 전문적인 교육을 다시 받는다든지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진지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또 글을 쓴다거나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외국과 인연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유학을 간다거나 장기적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또는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 방향을 조언해주는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믿었던 가치가 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이상은 높은데 현실적인 계획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외국과 관련된 어려움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유학이나 비자, 현실적인 제한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는 마치 내 마음속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시기일 수 있는데요. 무엇이 진실이고 또 어떤 가치에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진짜 나의 길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답은 어쩌면 여러분 내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그때도 토성이 양자리에 입궁을 했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힌트를 찾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처녀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처녀자리 태양이나 처녀자리 상승궁인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토성은 여러분의 8하우스에 입궁을 하는데요. 8하우스는 타인의 돈이나 공유자산과 관련 있는 하우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부모의 지원을 받는 데 익숙하다든지 또는 배우자 배당금이나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면 그것이 끝나고 내 자신의 자원에 의지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불필요한 집착이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명상이나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 좋을 수도 있고요. 이 시기에는 내 내면 깊은 곳에 어떤 불안이 있었다면 그것을 마주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또 성장하고 감정적인 독립을 요구하는 시기일 수도 있는데요. 감춰진 상처나 패턴이 있었다면 그것을 정리할 기회이기도 하고요. 대출이나 유산, 보험 또는 빚이 있었다면 그것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얕은 관계보다는 좀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8하우스의 토성은 우리에게 진짜 강인함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불안과 맞서고 신뢰와 회복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이 시기에도 양자리에 토성이 입궁을 했었는데요. 그때를 기억하실 수 있다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천칭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천칭자리 분들은 토성이 여러분의 7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됩니다. 7하우스는 인간관계, 파트너십, 결혼, 사회적 계약을 나타내는 하우스인데요. 처음엔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좀 거리감이나 불신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책임감 있는 연인이나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결혼이나 파트너십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파트너와의 주도권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의 1대1 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성숙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연애나 결혼,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있어서 책임감이 요구될 수도 있고요. 좀 피상적이거나 불균형한 관계가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종료가 될 수도 있고요. 새롭게 누군가와 인연이 생긴다면 진지한 관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좀 구분하고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할 수 있고요. 억지로 유지되던 관계가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사랑에 눈뜨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법적인 일 또는 공식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쩌면 나만 참는 것 같다는 감정이 들 수도 있고요. 내가 또는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짊어지는 관계는 좀 피할 필요가 있을 듯 하고요. 또 이미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진짜 관계를 배우는 시간일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또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성장하게 하는지 아니면 지치게 하는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거울일 수 있는데요. 토성이 7하우스를 지나가는 동안 누군가를 바꾸는 대신 여러분이 건강한 관계의 주체가 되면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이때도 양자리에 토성이 입궁을 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정갈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정갈자리 태양이나 정갈자리 상승궁인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토성은 여러분의 6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6하우스는 일상 루틴, 일을 나타내는 하우스입니다. 또 건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내 몸 중 한 곳이 이 시기에는 좀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요. 이 시기에는 건강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양자리의 추진력과 또 토성의 인내력이 합해져서 정말 꾸준히 일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겉보기에는 조용할 수 있는데 또 일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감이 매우 높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식습관이나 건강 루틴, 시간 사용에 있어서 스스로 통제하고 구조화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헬스나 운동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등으로 양자리 토성의 에너지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삶의 루틴과 구조를 좀 재정비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내 역할이나 건강한 생활 습관과 관련된 일, 또 일에 대한 태도 등에서 좀 현실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일하고 또 어떻게 내 자신을 돌보는지가 중요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1996년부터 1999년에도 양자리에 토성이 입궁을 했었는데요. 그때를 혹시 기억하실 수 있다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사수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사수자리 태양이나 사수자리 상승궁인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토성은 여러분의 5하우스에 입궁을 합니다. 이것은 좀 행운의 트랜짓일 수 있는데요. 좀 더 건설적으로 일해서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5하우스는 나의 즐거움, 취미생활,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 창작 활동이나 자녀와의 관계가 주된 테마일 수 있는데요. 내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는 방식이 좀 더 성숙해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또 연애를 하거나 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불안이나 제한, 책임감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술이나 음악, 글쓰기 활동을 하신다면 내 창작 활동이 좀 더 현실적인 틀 안에서 다듬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와의 관계나 양육적인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꾸준히 노력해서 창작물을 완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로맨스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한 연애 관계를 형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스스로 너무 즐거움을 억제한다거나 즐기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고요. 사랑을 피한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조건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좀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자기 표현이 중요해질 수 있는데요. 가볍게가 아니라 진지하게 표현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이 시기에도 양자리에 토성이 입궁을 했었는데요. 그때를 기억하실 수 있다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염소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염소자리 태양이나 염소자리 상승궁이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염소자리 분들은 토성이 여러분의 4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4하우스는 가정, 뿌리, 부동산, 내 삶의 환경과 관련된 하우스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책임과 현실적인 문제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특히 아버지 또는 권위적인 인물과의 거리감 또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집과 관련돼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사를 한다거나 레노베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시기는 감정적으로 자립하고 내 자신을 돌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관련해서 오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직면하고 정리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나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 내면과 정서적인 기반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이 시기에도 토성이 양자리에 입궁을 했었는데요. 그 시기를 기억하실 수 있다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물병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물병자리 태양이나 물병자리 상승궁이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토성은 여러분의 3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3하우스는 커뮤니케이션, 학습, 형제자매, 가까운 환경과 관련된 하우스입니다. 이 시기에는 내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책임감과 무게감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일 수 있는데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신중해질 수도 있고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또는 가까운 친척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책임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무엇인가를 배우고 기술을 익힌다면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을 한다거나 출퇴근을 한다거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계획과 규칙이 요구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무엇인가를 공부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에 좋은 시간일 수 있고요. 형제자매나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말 실수나 오해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도 좀 주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말보다는 좀 신중하고 계획적인 소통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시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익숙한 것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일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이때도 토성이 양자리에 입궁을 했었는데요. 그 시기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물고기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물고기자리 태양이나 물고기자리 상승궁이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듯 하고요. 물고기자리 분들은 토성이 여러분의 2하우스에 입궁을 합니다. 2하우스는 나의 소득, 나의 자산, 자존감과 관련된 하우스인데요. 내 재정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책임이 커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이나 소득 구조, 또 돈에 대한 태도를 다시 정리하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점검하는 시간일 수 있는데요. 내 자산뿐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이라든지 기술, 내 자신에 대한 가치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일시적으로 재정적인 압박감이나 제약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현실을 점검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바뀌는 것일 수도 있고요. 좀 더 책임감 있게 내 재정을 계획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의 장기적인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일 수 있는데요. 소비 습관을 개선한다든지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 자산을 정비하는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이 시기에는 단기적인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 재능과 또 자원을 관리하고 필요 없는 일을 줄이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이 시기에도 양자리에 토성이 입궁을 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